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김은우라고 하고요. 저는 오성희 교수님 연구실에 지금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고, 네, 뭐 이번에 딥러닝으로 12PR 스팟라이트를 발표하게 되어서 여기서 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전에 스태티스티컬 머신러닝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딥러닝으로 넘어오면서도 딥러닝 자체의 좀 이피션시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이제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네스티드 넷이라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번 발표를 할 때도 CVPR에서 많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딥러닝 모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결국 더 높은 성능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용이 됐었는데, 뭐 알렉스넷부터 시작해서 뭐 레지넷, 덴스넷까지 가면서 점점 이제 깊어지는 경향이 있고 뭐 덴스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더 많은 파라미터를 되게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 오버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고 굉장히 리던던트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올리기는 되게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걸 자체로 올리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제 움직임들이 이제 좀 더 컴팩트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뭐 2015년도 저 논문을 이제 기점으로 되게 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컨셉 자체는 그 파라미터의 이제 스팔시티나 아니면 로우랭크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점점 줄이는 거죠. 퍼포먼스 자체는 이제 유지를 하면서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어떤 그냥 풀리 커넥티드 매트릭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네요. 하얀색으로 이제 색깔이 있는 부분이 이제 파라미터 값이 있는 부분이고, 하얀색이 이제 프로닝을 통해서 이제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없앤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같은 방법 같은 경우는 결국 이 풀 사이즈 행렬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속도 면에서 이피션시는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랭크라는 컨셉을 이용한 건데, 결국 딥러닝 네트워크 자체가 4D 텐서로 보통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 텐서를 이제 조그만한 여러 개 이제 서브 텐서들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텐서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결국 랭크를 이제 줄이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의 파라미터를 줄이면서도 속도를 이제 성능 자체를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연구가 진행됐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파라미터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든 의문은 뭐 스팔스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딥러닝 네트워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버짓은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만약에 리얼타임 오퍼레이션을 하고 싶은 파라미터의 이제 개수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컴퓨팅 버짓이 필요할 때 어떤 서버 같은 굉장히 큰 리소스가 있는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큰 딥러닝 그런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랩탑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의 딥러닝 러너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점점 내려가다가 뭐 진짜 실제 모바일 폰 같은 데서 쓰려면 이제 위에 거 같은 딥러너 1이나 2 같은 경우는 이제 쓰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더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에 따른 이제 모델을 디자인을 해서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탑재를 해야 될 텐데, 결국 이 각각이 다 서로 다른 어떤 버짓이나 또 다른 뭐 태스크가 있을 텐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다른 버짓 또는 태스크에 대해서 독립적인 네트워크들을 디자인을 하고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이제 결국 하나의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뭐 여러 사이즈의 네트워크들을 다 하나로 넣는 컨셉을 여기서 제안한 거고, 이거 자체는 컨셉추얼한 레프레젠테이션이고, 결국 어떤 큰 네트워크 안에 그거보다 작은 네트워크가 들어있고 이 네트워크 안에 더 작은 게 계속 작은 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첩으로 계속 어떤 파라미터가 같이 공유가 되는 이제 형태라서 네스티드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래서 네스티드 스팔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러 개 서로 다른 스팔스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공유가 돼 있는, 자꾸 넘어가네요. 네. 공유가 돼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질 수 있는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퓨팅 버짓들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학습 네스티드 러너를 학습해서 원하는 버짓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뭐 트레이닝 에포트를 줄일 수 있고, 뭐 결국 이렇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결국 이 사이즈가 결국 이 사이즈 하나거든요. 이 사이즈 하나 안에다 얘를 넣고 또 얘를 넣고 하는 거라서 파라미터 숫자도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앞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딥러닝 자체가 좀 리던던트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던던트한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른 이제 네트워크를 더 추가로 도입을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멀티태스크에 쓸 수 있게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크게 목적 자체는 이제 네스티드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고, 결국 올인원 같은 방식의 N인원 네트워크가 하나의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네스티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붙인 이름은 말씀드렸지만 네스티드 넷이라 네스티드 스팔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서로 다른 스팔스티를 가지는 이제 네트워크가 하나의 아키텍처에 들어가 있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스팔스라는 의미는 전체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큰 이제 아키텍처의 파라미터 개수 대비 그거보다 작은 네트워크들의 파라미터의 숫자, 그러니까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어떤 로우 레벨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그거보다 큰 하이어 레벨 네트워크의 이제 파라미터에 이제 같이 공유를 한다는 시스템이고요. 서브셋이 보존되는 이런 네트워크들을 컨스트레인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다시 나왔던 건데, 저희는 크게 이제 레벨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스티드 레벨이 있어서 가장 이제 스팔스한 네스티드 레벨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는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보다 더 높은 네트워크들이 있고 가장 큰 네트워크 이제 풀 레벨 네트워크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이제 네스티드 레벨이 총 4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각각의 결국 이 네트워크는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4개의 아웃풋이 4개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아키텍처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4개의 아웃풋을 뽑을 수 있고 각 아웃풋마다 이제 로스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로스를 정의해서 그 로스의 이제 평균을 가지고 결국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진행을 하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는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프 더 쉘프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냥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결국 이 파라미터를 쉐어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쉐어링을 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이 마스크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해서 마스크가 결국 이제 이 로우 레벨 셋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하이어 레벨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마스크에 이제 서브셋이 되도록 하는 컨스트레인을 줘서 학습을 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은 뒤에서 드릴 텐데요. 결국 이렇게 만약에 4개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실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의 애큐러시를 계속 측정을 해본 건데, 기존에 있는 딥러닝 모델들은 이제 각 태스크마다 하나의 이제 러닝 커브가 나오는 거고, 저희는 이제 하나의 아키텍처에서 4개의 서로 다른 이게 4개의 네스티드 레벨을 가정했을 때 4개 서로 다른 이제 커브가 나올 텐데, 이 커브 자체가 실제 베이스라인으로 생각하는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커브랑 거의 비슷하게 학습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가 바뀌면서 점프를 한 것이겠죠. 테스트도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잘 학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최초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네트워크 여러 서브 네트워크들의 아웃풋이 베이스라인이랑 비슷한 성능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의 아키텍처에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닝 노력이나 아니면 파라미터 숫자가 주는 것이고 원하는 대로 셀렉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성능 자체가 근접하게만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더 좋거나 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스크라는, 그러니까 마스크가 결국 여러 서브 레벨들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를 우선 찾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결국 이거를 잘 찾으면 그 마스크를 그런 웨이트 텐스에 씌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씌우면 이제 그에 해당하는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3가지 큰 방법이 있고, 처음에는 웨이트 커넥션 프루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 자체는 그냥 아까 맨 앞에 소개드렸던 스팔스 네트워크 중에 그냥 네트워크 커넥션 자체를 프루닝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우선 학습해 놓고 거기서 어떤 기준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파라미터를 이제 0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마스크를 찾고 거기서 그걸 다시 가지고 학습을 다시 해서 뭐 또 다른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다시 마스크를 찾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이 경우는 굉장히 정교하게 계속 스레시홀드 프루닝을 하기 때문에 성능 자체가 그런 퍼포먼스 로스가 많이 줄진 않습니다. 많이 프루닝을 하더라도. 근데 대신 이제 속도, 인퍼런스 속도, 그러니까 많은 스파르스 네트워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 그렇게 줄여가지고 인퍼런스 속도가 얼마나 되냐를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가 많은 이득이 되진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채널 또는 레이어 프루닝인데요. 이 경우 자체는 마스크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마스크 자체가 필요 없고 결국 저희는 스케줄링을 하거든요. 미리 채널들이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마다 뭐 컨볼루셔널 채널들이 쭉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앞에 몇 퍼센트를 뭐 첫 번째 레벨로 하고 두 번째 그 다음 몇 퍼센트, 첫 번째를 포함한 다음 몇 퍼센트를 두 번째 레벨로 하고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스케줄링을 레벨별로 미리 해두기 때문에 마스크 자체는 필요가 없고 대신 이제 속도 면에서는 이득이 있고 성능 자체에서는 위에 거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뭐 장점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은 그리고 이거의 콤비네이션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웨이트 커넥션 프루닝 같은 방법은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는 마스크 자체를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찾았으면 다시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그냥 베이스라인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학습된 이게 풀레벨 저희가 이제 풀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기준 스레숄드를 가지고 프루닝을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사라져서 이런 마스크가 하나 생기는 거고 이거 이제 이런 웨이트가 생기는 거고 마스크를 이게 씌운 겁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나온 웨이트가 되는 거고 이거 여기서 다시 뭐 프루닝을 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총 3개의 레벨의 웨이트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이 파라미터는 여기서 공유가 되고 얘는 여기서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스파이스 네트워크 방법들이 마스크를 따로 이제 찾거든요. 마스크 자체가 바이너리이고 유니스텝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그게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유니스텝을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간단한 액티베이션으로 찾았고 그래서 결국 저희도 마스크 자체를 베리어블로 두고 마스크까지 같이 찾습니다. 마스크랑 베리어블 동시에 찾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채널 스케줄링인데 결국 이게 컨볼루션 채널이거든요. 이 두 개가 이게 뭐 L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 이게 L 플러스 1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라고 했을 때 결국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웨이트는 이 4차 텐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자릅니다. 이 첫 번째 얘네가 첫 번째 레벨 코어 레벨이고 이 두 번째 첫 번째를 포함한 이 두 번째가 두 번째 레벨이고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스케줄링을 해서 결국 이 가장 진한 게 첫 번째 레벨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되고 이 좀 더 연한 갈색이 두 번째 레벨에 포함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요. 굉장히 뭐 심플하게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있고 레이어 스케줄링도 있는데 레이어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사용이 되는 이제 이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레지듀얼 블락 같이 어떤 아웃풋 디멘전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 이제 레이어 스케줄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레이어 스케줄링을 각 레지듀얼 모듈마다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개의 레이어를 앞에서부터 몇 개를 쓸지 결정을 했고요. 그것도 이제 뒤에서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스틴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애니타임 프로퍼티라고 해서 결국 얼리 프레딕션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정확한 프레딕션을 할지 그러니까 빠르게 프레딕션을 할지 하면서 성능을 조금 포기할지 아니면 좀 이제 오래 걸리더라도 성능을 좋게 할지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프로퍼티가 애니타임 프로퍼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코어 레벨부터 풀 레벨까지 여러 스파시티를 가지고 있는 레벨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골라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이라키컬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딥러닝이 알려진 사실이 앞에서는 되게 커먼한 피처를 찾고 뒤에서는 태스크 스페시픽 피처를 찾는데 저희는 이제 각 콤보마다 앞에서 코어 레벨이 가장 커먼한 피처를 찾고 뒤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피처를 찾는 그런 게 있고요. 멀티태스크 러닝도 있고 컨센서스 러닝은 여러 개의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아웃풋을 잘 조합을 해서 또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레션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채널 프루닝이랑 웨이트 프루닝을 진행했는데 사실 그래서 스팔스 네트워크들이랑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능 자체는 기존의 스팔스 네트워크랑 거의 똑같은 차이를 보이지만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각 태스크마다 이거 이제 2배 줄였다는 거고요, 3배 줄였다는 건데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 아웃풋들이 그냥 하나의 학습된 아키텍처에서 이제 다 나온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학습한 필터인데 이게 레벨 이제 낮은 레벨이고 높은 레벨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코어 레벨이 도미넌트하고 뒤에가 좀 이제 덜 도미넌트한 좀 컴플멘터리 보충적인 난리지를 주는 그런 필터들을 학습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스티넷이 자동적으로 앞에서부터 그룹핑이랑 중요도 순으로 랭킹을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성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을 때 여기서 채널 프루닝을 한 버전, 레이어 프루닝을 한 버전, 채널이랑 레이어 프루닝을 동시에 한 버전 이런 4개의 레벨을 가지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 A, B, C, D마다 결과가 있고 결국 이제 뭐 덴시티 이게 파라미터 숫자에 따라서 성능과 속도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속도도 실질적으로 트레이드오프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파라미터가 클수록 성능이 좋고 속도가 대신 느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라키컬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하이라키컬 모델이 있을 때 각 이제 각 하이라키마다 레벨별로 저희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5개 레벨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거고 코어 레벨부터 풀 레벨까지.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넷 100개짜리 3 하이라키를 구성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고요. 이 경우는 이제 아웃풋이 다 하나의 네스티넷에서 뽑아진 거고 그거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베이스라인을 3개를 독립적으로 학습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저희께 훨씬 난리지를 같이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